자, 다섯 번째 주제 유형입니다. 명사형 선택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읽어보면 지문이 다 명사형으로 뭐뭐 하기, 뭐뭐 이런 명사형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주제 문제 유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모든 지문은 첫 두 문장이 가장 중요해요. 거기서 소재나 키워드나 아니면 색깔 그리고 중요하게는 주제까지도 드러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지문은 생기기를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지문의 첫 두 문장은 계속 굉장히 중요하죠. 첫 두 문장을 읽으면서 소재, 키워드, 색깔, 심지어는 주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드러난다. 물론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직전에 읽었던 그런 지문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단어들을 설명하면서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말이 안 나오기도 하죠. 그치만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첫 문두를 시작하고 나면 여기에는 구체적인 예시나 부연 설명 등이 있겠죠. 근데 우리가 읽으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선택지에서 어떤 키워드를 발견했어. 근데 그 키워드가 여기 나온다고 해서 그게 꼭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될 부분은 여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키워드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은 한 번 더 결론이라는 걸 내기 때문에 결론이 나오겠죠. 자, 선택지 유형을 살펴볼게요. 선택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명사형으로 되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이런 게 나옵니다. 뭐 effects, 뭐 효과들, 아니면 뭐 motivations, 동기, 부여하는 것들, 뭐 factors, 뭐 요소들, trends, 뭐 경향, reason, 이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말하려는 요지의 명사형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는 전치사가 나와요. 전치사는 뭐 in, 뭐 on, 뭐 as, 뭐 of 뭐 이런 거 나오겠죠? 그럼 전치사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 명사가 바로 소재입니다. 이게 한 가지 유형이고 또 한 가지 유형은 아예 명사가 앞에 나와요. 그리고 뒤에 대주어 동사라든지 아니면 뭐 투부정사라든지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가 결국은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여기는 뒤에 나오는 대절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소재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말하고 있는 소재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명사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을 막 얘기하고 있어. 근데 중국 음식이 몸에 좋은가 나쁜가를 얘기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메뉴의 다양성인지 뭐 아니면 다이어트에 미치는 효과 뭐 이런 건지 그랬을 때 이런 것들이 뭘 나타내는지 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들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제 문제는 좀 우리가 일반화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구체적인 키워드에 속지 말자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되게 많이 속아요. 그렇게 안 속으려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일반화하는 능력을 길러야 돼요.
일반화라는 건 구체화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나와 있는 키워드들, 예를 들어서 중국 음식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런데 짜장면, 탕수육, 예를 들어서 막 이런 짬뽕 이런 것들이 나왔어. 그러면 그걸 다 묶어서 아, 얘 중국 음식 얘기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걸 내가 일반화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스텝 1을 써보겠습니다. 자, 선택지는 물론 영어로 되어 있어요. 선택지가 영어지만 먼저 읽어요. 먼저 읽고 키워드를 빠르게 파악합니다. 이 주제까지도 듣기 문제를 풀면서 풀 수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키워드 파악하면 밑줄을 친다든지 아니면 네모칸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눈에 보이게끔 시각화해 놓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선택지가 명사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함축한 단어를 통해서 지문의 방향이나 내용들을 추론하는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앞으로 지문에서 이야기할 소재의 방향, 흐름, 구조 이런 것들을 미리 추론해보고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영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중국 음식의 영향 이렇게 되어 있으면 그 영향이 좋다는 거가 나쁘다는 거가 그런 얘기를 하겠다. 혹은 트렌드라고 했어. 중국 음식의 트렌드. 그러면 중국 음식의 요새 트렌드가 바뀌는 추세가 어떻다. 그러면 예전에는 어떤 짜장면 짬뽕이었는데 지금은 마라탕 이런 걸 많이 먹는다.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선택지를 읽으면서. 자, 그래서 첫 문장부터 첫 두 문장 늘 똑같죠? 꼼꼼하게 해석하면서 키워드, 소재 등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읽어 나가겠죠? 자, 소재를 파악했으면 계속 읽으면서 이제 뭐뭐에 대한 어떤 이 사람의 입장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맥락을 잡아야 됩니다. 그게 아까 얘기했던 뭐뭐 오브 인 그다음에 명사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럼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거 말하려는 요지, 그 방향 같은 거죠. 이 부분을 파악해야 돼요. 주제 그렇고 제목도 비슷합니다. 주제도 명사형이고 제목도 명사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뒤에 제목은 안 쓰겠습니다. 자, 뒤에 주제 제목에 해당하는 거 제목 문제죠. 제목도 마찬가지로 선택지부터 읽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그 키워드를 머릿속에 가지고 간 다음에 첫 두 문장을 읽어 나가는 게 중요하겠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 풀었나요? 오케이, 봅시다.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번, 5번이죠. 다 맞았습니까? 1번 쉽지 않았을 텐데, 왜냐면 어려운 단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쉽지 않았을 테지만 한번 같이 봅니다. invasions. 침입이에요, 침입. 우리 먼저 이거부터 읽어야 되죠? 선택지를 읽어보니까 carve out more empty ecological spaces 뭐예요, 이게? carve out이 무슨 뜻이죠? 개척하다라는 뜻이에요? 개척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 이런 생태계적인 공간, 이런 공간을 개척하라, 더 많은 그 부분을 개척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생태계적인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carve out이라는 것이 동사에 해당하겠죠. 어떻게 해라 라는 말하려는 바일 거고, 소재가 뭐 남아있는 부분들, 공간들 이런 것들을 더 활용을 해라, 개척해라 이런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guardian이에요. 어떤 수호자입니다. 근데 생태계의 수호자라고 해서 땡땡 되어 있으면서 그 수호자는 결국 diversity, 다양성이에요. 근데 resist invasion, 침입을 저항하는 그러한 뭐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diversity라는 것은 좋은 거죠.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하는 거냐면 invasion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동사형이겠죠. 말하려는 바겠죠. diversity가 좋다라는 얘기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grasp는 잡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잡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하고 나왔어요. 되게 이런 비유적인 표현 뒤에 땡땡 하고 나오죠. 그럼 필요성이에요. 근데 뭐 species poor ecology, species poor ecology, 종이 부족한 생태계의 필요성? 이거 완전 반대죠. 종이 빈약한 그런 생태계.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양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완전 반대입니다. species poor 이라는 것은 여기서 diversity와 완전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생물이, 종이 오히려 조금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뭐 어려운 점이에요. 근데 테스트하는 거에 있어서 biodiversity, 뭐 생물 다양성, 근데 뭐 이거 뭐야, invasibility, 침입성, 생물 다양성, 침입성, 가설을 테스트하는 것의 어려움이래. 그럼 여기서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고,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 가설을 실험하는 것, 이게 소재겠죠. 자, 5번은 diversity 딜레마, 다양성의 딜레마, 뭐 더 경쟁적이면 더 적게 살릴 수 있다, 덜 안정적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diversity라는 것이 마이너스인 거죠. 딜레마라는 것. 그리고 더 많이 경쟁적이면 경쟁적일수록 더 보장이 불가능하다, 덜 안정적이다. 그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컴페티티브한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럼 봅시다. 첫 번째 문장에서 침입. 근데 원래 자연스러운 이런 공동체 구간에서 자연 군집에 대한 침입. 근데 누구에 의해서냐면 뭐 토착이 아닌 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황소개구리 그런 것들 미국에서 들어왔었잖아. 그게 우리가 비토착종인데 그런 것들이 침입하는 것, 이런 것은 최근에 매겨졌대. 근데 one of the mo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들 중 하나. 뭐냐면 세계적인 규모로 봤을 때 세계적인 규모의 환경 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매겨졌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침입이라는 거네요. 생물이 원래 있던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세계로부터 왔던 것들이, 비토착의 생물들이 침입해 들어오는 것이 아주 큰 문제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라는 것은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인베이전이라는 것 자체를 필자는 마이너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스예요. 손실, 뭐 없는 거죠. 다이버시티, 바이오다이버시티, 생물 다양성이 없는 것 혹은 그것에 대한 손실이라는 것은 우려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것에 대해서냐면 에코시스템, 생태계 시스템의 기능에 대해서, 기능의 결과에 대해 많은 우려를 낳고 있대. 그러니까 여전히 좋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이해하는 것,
관계를 이해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지난 20년간 이루어진 이런 환경적인 리서치, 연구들이 주로 주로 뭐 타겟으로 삼은, 요점으로 삼은 그런 거래. 그래서 이 두 개라는 것은 결국 토착이 아닌 그런 것들을 데려오는 것과, 그 다음에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 이 사이에서 그 고민이 있겠죠. 자, 근데 여기 어디에 제대로 된 부분이 나오냐면 the biodiversity, invasibility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생물 다양성 침입성 가설이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엘튼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높은 다양성이라는 것은 늘린대. 무엇을? 경쟁적인 환경을 늘린대. 그리고 그런 군집 안에서. 그리고 이것은 만드는데 더 어렵게 만든대. 뭐를? 침입을 어렵게 만든대. 자, 그럼 침입은 마이너스였죠. 침입이 마이너스였는데 이것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했어요. 어렵게 만드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이게 침입이 어렵다라는 것은 좋은 거잖아요. 그쵸? 좋은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바이오다이버시티 요걸 말하는 거죠. 이 가설은 그러면 플러스인 거네. 그쵸? 이 가설 좋은 거네요. 침입을 어쨌든 계속 마이너스였던 침입을 막고 어렵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밑줄 칠 수 있는 부분은 이게 답이 2번이잖아요. 그래서 diversity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이렇게. 여기서도 바이오다이버시티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다양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다양성이 resist 막는 거죠. 막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make them more difficult 한 부분이랑 같은 거죠. 막는 거예요. 무엇을? invasion. 침입을 막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색깔로서 풀어봤을 때 invasion이라는 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우리가 파악을 했으면 뒤에서 이 생물 다양성, 침입성 가설 이런 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이게 어쨌든 invade를 어렵게 만드니까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자, 이 글의 주제로 적절한 것. 얘는 답이 그거죠. 4번이죠. 너무 과도한 공감에 부정적인 영향 이런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럼 이거에 대한 내용은 어디 나왔을까요? 그렇죠. 위에서 공감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이나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 역할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but부터는 얘가 하고자 하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지문을 읽을 때 however라든지 but이라든지 이런 역접의 연결사가 있는지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위에 거를 중점으로 읽는다기보다는 but 이하, 역접의 연결사 이하를 더 우리가 꼼꼼하게 읽어야 되겠죠. 자, 근데 공감이라는 것도 이것 자체가 가진 어두운 면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것은 부정적인 측면을 가진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의 어두운 면. 바로 이거는 네거티브겠죠. 네거티브, implications 이런 건 예시겠죠. 자, 근데 어떤 상황에서냐면 too much understanding 그리고 too much sensitivity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이해해주고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조금 촉촉해지는 거죠.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보는 것으로부터 그렇게 되는 것은 가릴 수 있대. cloud라는 것은 가릴 수 있다는 뜻이에요.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다. 가릴 수 있고 마비시킬 수 있대. 선택이라는 것을 마비시킬 수 있대.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excessive라는 말이 너무 많이라는 too much라는 단어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too much understanding, sensitivity라는 것이 사실은 excessive한 거예요. 너무 과도한 겁니다. 근데 이 excessive 하다는 말이 뒤에도 나와요. 맨 마지막에 보면 excessive co-suffering 하고 나와요. 너무 과도하게 공감을 너무 많이 하는 것. 지나치게 고통을 함께 하는 것. 이런 것도 공감으로서 좋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impede라고 나왔어요. 이 impede라는 것은 방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면이겠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떤 의사들의 어떤 판단이나 이런 것들 행동에 대해서 이런 걸 못하게 무력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는 이 empathy라는 단어는 이미 나왔죠. 공감이라는 단어는 키워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키워드들은 앞에 첫 문장에 거의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부정적인 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그리고 너무 과도한 공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 그런 것들 잘 보면 되겠죠.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얘가 지금 뭐야? 5번. 그러면 5번은 지금 relationship determinant of meaning of touch. determinant of meaning. 뭐죠 이게? 결정하는 요인? 결정 요인. 터치가 그거지. 접촉의 의미를 결정하는 것이라는 거네. 관계라는 것이 결국 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어느 정도 해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가? 그럼 얘에 대해서는 어디에 키워드가 있어요? depending 그 줄에 있는 것 같은데. Depending on a type of relationship and its component role, the same touch can take on vastly different meanings. 그렇죠. 위에는 다 그게 나오죠. 예시들이 나오죠. 뭐 부모, 자녀, 교사, 학생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 여기 나오죠. The nature of these roles 하고 나와요. 본질이에요. 이러한 역할들의 본질은 뭐죠? 베스토가 뭐야? 뭐죠 이게? 나와 거기? 부여하는 거래. 이러한 결국 뭐 이런 역할들이 결국은 부여하는데 어떤 특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네. 만진다라는 의미, 그리고 그 안에 가지고 있는 맥락, 서로 관계 안에서의 맥락을 포함하는 접촉의 행동을 의미하는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있는 relationship이라는 것이 아까 이렇게 관계들을 얘기했잖아. 근데 여기서 이 관계들이 결국 역할 이런 거죠. 그리고 위에도 context of relationship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relationship이란 단어는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한다라는 것이 아까 besto가 부여한다잖아, 그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니까 의미를 결정 짓는 거겠죠. 그래서 특정한 행동, 만진다라는 행동의 의미를 가지는 거니까 여기 부분이겠죠. certain meaning to act of touching within 뭐 text of 이거 있죠. 그리고 bestow라는 말 자체가 이 단어가 결정한다, 부여한다 이런 말과 같은 거겠죠. 그리고 밑에 부분도 맞아. 어떤 타입의 관계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것의 뭐 구성 요소적인 뭐 역할? 그런 것들이 역할이 똑같은 터치도 굉장히 다른 의미를 내포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뒤에는 계속 예시니까. 그죠? 그래서 제목하고 그 다음에 주제 푸는데 거의 비슷하죠. 내용이 명사형으로 나와 있는 거 비슷하고, 그 다음에 소재 파악하고 키워드 파악하면서 거기서 색깔 찾아내는 것까지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제, 그 다음에 뭐야? 주제는 또 뭐지? 제목? 이거 풀어오시면 되겠어요. 두 개 다 풀어요. 얼마나 되니, 양이? 세모까지 하면 많습니까? 세모까지 했더니 이것도 그러면 제목만 먼저 풀어보세요. 제목만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주제 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뭘? 혹시 네. 이제부터 그럼 단어 이걸로 대신 이제 그걸로 칠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어느 정도 되지? 좀 봐야겠다. 2022년 고2 한 지문에 빌려도 돼? 응. 하나 1, 3, 5, 7, 9, 11, 13 아니지 1, 3, 5, 7, 9, 11 11개네? 11개에서 더 많은 거는
많기도 하겠네. 이거 잘 보면 약간 글씨 진짜 좀 이상하거든? 좀 이상하지? 그치? 막 겹쳐있지? 이거 조금 잘 보세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뭐가 깨졌던 것 같아. 플러스 이런 거. 근데 여기 대부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uneasy, pale, glance, gather, award, present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어렵습니까? 단어가 너무 거지같이 나와 있어가지고 알아보기가 너무 힘든데? 조각조각 떨어졌네요. 그러니까 이거 지문 3개씩 외웁시다. 하루에 3개. 그럼 이번에 외워야 될 거는 18, 19, 20. 하루에 3개씩이죠. 근데 18, 19, 20에서 18, 19는 일단 보지 맙시다. 그러면은 20부터 외우세요. 20, 21, 22. 토요일에 응. 25, 26까지 안 이거 하루니까 이게 하루. 그 다음에 24, 24, 25. 25까지인가? 내일 모레니? 25까지 오늘이 목요일이지. 2번 외워야 돼. 목, 금. 그지? 2개. 그러니까 25까지 외우면 되겠네. 그죠? 25까지 외우는데 이거 너무 진짜 근데 25는 근데 2개밖에 없나요 원래? 그러네. 별로 없네. 아 도표라서 그럴걸? 아 25 좀 그렇다. 20... 26도 아마 이것도 내용 일치 이런 거라서 좀 의미 없을 것 같은데 도표 안 하고 일단 도표는 건민이는 나오긴 하는데 이거는 건민이만 따로 봐도 될 것 같고 너네는 거의 안 나오거든. 26, 27, 28, 28? 28 28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28. 그러면 24, 28. 그지? 28까지 외우면 되는 그쵸. 건가요? 근데 25, 26, 27을 제외하고. 28도 몇 개가 안 되네. 29 외울까요 그러면? 29. 까지? 29까지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29까지.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보면 다음 시간에 우리가 볼 것은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외워오세요. 내신에는 우리가 알겠지만 내가 틀리면 봐줄 수 있는 게 많이 없어. 봐주면 안 되거든? 그래서 꼭 단어 잘 외워오시고 잘 모르겠으면 이거 단어 너무 이상하게 써있으면 너네가 다시 써. 알겠지? 네. 방법이 없어. 자, 그러면 우리는 20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어요. 자, 이 문장부터 한번 구조 분석 같이 하면서 봅시다. 우리 근데 이거 다 봐서 너네 기억 아마 날 거야. 그치? 20번을 뒤에 걸로 보나요? 아니면 이걸로 보나요? 그걸로 볼 거야. 뒤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보면 앞에는 우리가 필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내가 좀 널찍널찍하게 해놨고 뒤에는 워크북이야. 그래서 풀어봤잖아, 워크북. 그래서 한글로 되어 있는 빈칸 풀고 영어로 되어 있는 빈칸 풀고 그 다음에 뒤에 쭉 보면 더 뒤에 넘겨보면 이거 있거든? 네. 그래서 이거를 표시를 해놔. 이걸로 표시를 해놔. 그래서 동사형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빈칸 풀어보고 예를 들어서 오늘 20번을 했어? 그러면 20번 나랑 구조 분석 같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말 빈칸, 그 다음에 영어 빈칸 푼 다음에 다시 뒤에 동사형으로 가서 동사형, 뭐 어법 이런 거 같이 풀어보는 거야. 그런 거 풀어보고 다 매겨야 돼. 한 번 할 때마다. 스텝 하나하나씩 할 때마다. 숙제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하는 건가요? 숙제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숙제로 해야 될 거야. 그래서 그거를 표시해놓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20번 지문을 했다. 그럼 나랑 이걸 같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집에 가서 한글 그리고 영어 빈칸 풀고 그 뒤로 넘어가면 우리가 포스트잇 해놓은 곳에 동사형, 뭐 어법
어법 적합성, 어휘, 뭐 순서 뭐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거 풀어보는 것까지 숙제로. 아시겠죠? 자, 필자가 주장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when I was in the army. 내가 있었을 때예요. 어디에? 군대에 있었을 때. 내가 군대에 있었을 때. 20번인가요? 맞냐 근데? 내가 보고 있는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지. 고1 거 아니야 이거? 아, 고1 거 보고 있었네. 헉, 고1 거 보고 있었네. 고2 거 어디 갔지? 끝내. 헉, 잘못 반대로 들어가 있다. 빈칸하고 또 뭐야? 빈칸 하고 빈칸 한글 영어하고 하고 영어 빈칸, 한글 빈칸 하면 뒤로 넘어가면 동사형이라고 있잖아. 이거요? 그걸 표시해 놓으라는 거야. 거기로 넘어가서 해야 되니까. 자, 아까 단어 몇이었지? 20부터 21, 23, 그리고 24, 28, 29까지 25가 포함이었나? 25 포함 안 했었을걸요. 26, 7, 26 27까지 칠. 포함 안 했어요. 7, 8, 9까지? 이렇게 하면 됐죠? 네. 뭔가 아까는 4개, 5개였는데 왜 6개, 7개였는데 얘도 좀 이상하네. 똑같네. 다 뽑았는데. 자, 20번. 이거로 넘어가야 되는군요. 이 질문 나 모르는데. 거의 처음 보는데? 사실 오늘 공부를 내가 좀 했어야 되는데. 야, 이거! 아, 그래. 자, 봅니다. 비록 우리가 나아가고 있어요. marching toward 어느 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훨씬 더 글로벌한 사회 쪽으로 우리가 걸어 나가고 있긴 하지만 다양한 민족 집단들은 그래서 여기서 traditional 전통적으로 do things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합니다. 근데 어떤 역할이냐면 quite differently 아주 상당히 다르게 역할을 한대. 그리고 이런 새로운 관점이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하대. 뭐 하는 데 있어서? 만드는 데 있어서. open mind child 열린 마음을 가진 굉장히 뭐 개방적인 아이를 만드는데 키워내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국제적인 사회로 간다는 건 생각하는 바가 거의 다 비슷해지는 거잖아. 그렇긴 하지만 이런 민족적인 다양한 그룹들이 결국은 아이가 신선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끔 그래서 열린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멀티컬처럴 익스텐시브 확장된 이런 다양한 다문화적인 경험 이러한 것들은 만드는데 아이들을 조금 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으로 만들어요. 측정된 건데 어떻게 측정되는 거냐면 how many ideas 얼마나 많은 생각들 근데 아이들이 can come up with 해낼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지를 측정해 봄으로써 그리고 and association skills 사회적으로 조직할 수 있는 게 맞나? 연상 능력이네. So how many ideas and by 여기서는 그래서 measured by라는 것은
측정된 건데 얼마나 많은 생각들을 아이들이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연관을 지을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측정해 봤을 때 그렇대. 자, 그리고 여기 and 나왔으니까 또 병렬이겠죠. and makes와 allows가 병렬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확장된 여러 문화를 경험하는 것은 허락하는데 아이들이겠죠. 그들이 포착할 수 있도록. 근데 보편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관습에 얽매이지 않았다 뭐 이런 거거든. 그래서 capture 얘가 타동사로서 관습에 얽매이지 않는 생각들을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어디로부터 온 거냐면 다른 문화들로부터 온 그런 아이디어. 뭐 하기 위해서? 확장하기 위해서. 그들을 expand on their own idea. 그들의 스스로의 그런 생각들을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문화로부터 가지고 온 보편적이지 않고 그런 생각들, 얽매이지 않은 생각들을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준대. 그러니까 결국은 다문화적인,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많아. 제일 좋은 건 사실 미국도 가보고 뭐 프랑스도 가보고 그런 데서 다 문화를 경험하게 하면 좋겠지. 근데 그러지는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뭐 도서관을 간다든지 그 책을 여러 나라에 대한 책을 읽어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해당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as a parent, 부모로서 너는 반드시 노출시켜야 돼요. 너의 아이들을 어디에? 다른 문화에 as often as possible, 가능한 한 많이 노출시켜야 된대. 자, 그리고 네가 가능하다면, 만약에 네가 가능하다면 여행하래. 뭐 하는 거? 애들하고 같이 여행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여행하는 것.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하는 겁니다. If you can, 그냥 이걸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왜 이걸? 자, 그래서 결국 여기에 세미콜론이 또 나오죠? 부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를 방문하고 여행하는 것은 살아보는 거죠. live there. 거기에 살아보는 거예요. if possible, 가능하다면. 근데 두 가지 다 안 된다면, 만약에 살아보는 것도 여행하는 것도 둘 다 가능하지 않다면 이때 많은 것들이 있대. 어떤 너가 할 수 있는, 어디에서? 집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대. 예를 들면 뭐 탐험하는 거죠. 탐험하는 거예요. 뭐 지역적인 그런 뭐 축제 같은 것들을 보러 가거나 아니면 책을 빌리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거예요. 다른 문화에 대한 책을 빌리거나 혹은 요리를 해먹는 거예요. 다른 문화에서 있는 그런 요리들을 해먹는 거죠. 너의 가정에서. 결국 지금 search as 다음에 나와 있는 exploring, 그리고 borrowing, 그 다음에 cooking, 다 병렬이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들을 그런 다 문화에 노출시키려면 진짜 돈 많으면 여행하고 그리고 또 뭐 한 달 살이 해보고 그럼 좋지만 그 둘 다 가능하지 않다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 지역 축제라도 간다든지 책을 빌려서 같이 뭐 다른 문화에 대해서 본다든지 아니면 뭐 다른 문화의 음식을 집에서 해먹는다든지 이런 거죠. 이거는 fish style assimilation. fish? 물고기는 물고기다. 너무 하기 싫네요. 이거는 21번하고 21번, 22번, 23번, 24번, 24번까지 이거 너네가 구조 분석 스스로 해서 해석 한번 해보고 오세요. 해석 잘 모르겠으면 뒤에 우리말 해석 빈칸 나와 있는 거 그것도 봐도 좀 그렇겠다. 해석본을 줄까? 해석 모르겠으면 물어봐. 적어오는 건가요? 아니, 해석을 적을 필요는 없어. 내가 시킬 거야. 시켰을 때 대답할 수 있으면 돼. 저번처럼. 그래서 그 연습을 해오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해석을 잘 모르겠으면 내가 해석본을 또 따로 줄게. 알겠죠? 연습해오세요. 오늘 여기까지.